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상하이. 네, 오늘 월요일장이 이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이 여러분도 아시죠? 5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6월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5월장 한 달을 보면은 5월장도 역시나 뭐 재미가 없었던 시장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이제 6월장을 이제 기대를 해봐야 되는 시점인데, 오히려 6월장을 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질문 받은 게 6월장 조심하라던데 괜찮나요? 라는 질문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도 이 최근 뭐 주말이나 이제 오늘 해가지고요, 6월장을 조심해라 라고 어디선가 막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했겠죠. 그래서 6월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논리는 어떤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대충 이제 저도 느낌이 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6월달에 FOMC가 있습니다. 그게 날짜는 6월 15일, 16일 이렇게 이틀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아마 여기서 뭐 테이퍼링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좀 깃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아마도 시장에서 6월달 조심해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지금 뭐 보면은 물가가 일단 너무 많이 치솟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뭐 백신 접종률도 이제 70% 다 돼가면서 이제 경제 정상화가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고용도 늘어나지 않겠냐. 모든 지표가 다 이 상승을 가리키고 있다. 특히나 물가 상승률이 워낙에 크고 이게 오래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 지금 일단은 뭐 금리 인상은 추후한다고 하더라도 국채 매입을 굳이 이전만큼 할 필요성을 못 느낄 수 있다. 그래서 국채 매입을 이제 감소시킬 수 있다. 그게 결국 테이퍼링이란 이야기죠. 제가 봤을 때는 6월장이 오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6월 달에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안 할 것 같아요. 6월 달까지는 별로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을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에서 나온 이야기랑 저는 이제 대척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나씩 좀 풀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그 미국에서 또 물가와 관련된 지표가 하나 발표가 됐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PC 물가 지수라는 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 PC는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을 말하는 거예요. 개인 소비 지출을 통해서 물가를 알아보는 그런 이제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PC 물가 지수라는 게 이제 뭔지 먼저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 소득 계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소비를 하잖아요. 소비를 한 거에 대해서 물가를 한번 내보는 거야. 근데 이게 지난달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물가가 올랐냐, 떨어졌냐, 이것들을 이제 본다라는 지표입니다. 광범위하게 모든 걸 다 소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비한 부분에 대한 거기 때문에 CPI,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CPI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조사 대상이 상당히 광범위해져요. 품목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개념의 이제 물가 지수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연준에서 이걸 또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CPI보다 자기네 정책 입안을 할 때 더 중요한 지표로 본다면 이 PC를 본다. 근데 그게 금요일날 급등이 나오지 않았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4월달 근원 PC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해서 0.7% 올랐습니다. 3월달 대비해서 한 달 만에도 0.7%가 올랐으니까 상당히 많이 오른 건 맞죠. 그리고 이게 2001년 10월달 이후로, 그러니까 20년 만에 제일 처음으로 월 단위로 최대폭 상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에너지하고 음식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출하는 근원 PC 가격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1%가 또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들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건데요. 그래서 만약에 에너지와 음식까지 포함한 PC 가격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6% 올랐고, 다 3%대에 이제 높은 상승세가 나타났는데,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FOMC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 기준이 2%로 보잖아요. 근데 3% 넘게 PC 지수가 발표가 됐으니까 이게 예전 같으면은 연준에서는 초상집 분위기다. 결과적으로 연준은 봤을 때 테이퍼링을 실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일각에서는 충분히 저는 생각할 만한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연준에 기대하는 부분은 뭐냐면, 연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 나타난 수치만 보고 정책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네가 이제 나타난 수치가 이제 테이퍼링에 완전히 완벽해. 그리고 테이퍼링을 실시해도 될 만한 정도의 어떤 지표들, 수치들이 나왔다고 봐도 연준은 자기네가 여기서 그러면 그 수치를 보고 정책을 시작을 했을 때 나타난 후폭풍까지도 계산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뭐 국내랑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국내 뭐 한은이나 한국은행이나 아니면 재정부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수치만 보고 바로 정책을 입안을 하지만 그 다음에 국민들이 받을 어떤 피해나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역효과,
예, 이런 것까지 크게 계산을 안 하고 정책을 위반을 하잖아요. 근데 연준 같은 경우에 2008년도에 금융위기도 겪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장의 눈앞의 지표를 보고 섣불리 정책을 필요한 정책을 위반을 했다가 되려 오히려 그 다음에 더 큰 늪에 빠진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이제 자기네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테이퍼링 해도 괜찮을 때쯤, 또는 금리를 올려도 경제 상황이 아무 문제가 없을 때쯤, 이때까지 지금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봤을 때 아직 연준에서 확인해야 될 건 고용지표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지난달에 고용지표 자체만 안 좋게 나왔거든요. 이 연준 같은 경우에는 기저효과와 그 다음에 고용이 충분히 확대가 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물가를 보겠다라는 이야기를 그 전에 계속 스탠스를 취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물가가 상당히 높게 치솟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연준은 제가 봤을 때 인내하고 기다려줄 가능성이 높지 않나. 물론 이제 제 내피셜입니다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물가 상승률이 일시적인 수급 불안에 따른 일시적인 공급의 문제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길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본인들이 믿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로 보여집니다. 개인 소득 지표도 13% 감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유를 보게 되면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주니까 갑자기 개인 소득이 확 증가를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4월 달에는 이게 이제 13.1% 이제 감소한 수치가 나왔다고 해요. 자, 이런 걸 감안할 때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 폭풍은 유보되지 않겠냐, 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FOMC가 있는 15일과 16일 이전에 5월달 고용지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또 지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6월달 시장을 볼 때 FOMC가 오기 전에 고용지표가 한번 발표가 됩니다. 이 고용지표에서 고용이 만약에 크게 늘었다, 그러면 연준의 생각이 약간 이제 유보하는 분위기에서 시장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변할 수도 있겠죠. 변할 수도 있겠지만, 자, 근데 5월 고용지표는 어떻게 했느냐라고 지금 뉴욕 증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실업수당 제공, 그 다음에 아이 돌봄, 이런 구조적 문제로 4월에도 고용이 크게 증가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 다행인 소식이죠. 때문에 6월 초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고용지표가 과연 갑자기 또 급증을 했는지, 아니면 고용이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아직도 침체기에 있는지, 결국엔 그게 우리가 FOMC의 연준이 어떻게 방향성을 잡느냐의 가장 큰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물가는 크게 급등을 한 건 팩트고, 물가가 급등을 하지만 연준은 계속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건 고용도 같이 보겠다라고 얘기한 것도 팩트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5월달 고용지표를 보고 그때 가서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봐도 늦지 않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최근에 이제 나오는 6월 폭락설,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지금은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수준이라면 저는 연준은 무조건 테이퍼링 안 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테이퍼링 안 하고 6월이 그냥 지나가게 되면 시장에서는 위험자산 쪽으로 자금이 확 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리도 뚝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급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겁먹고 미리 팔아버리면 오히려 6월 급등장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양날의 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고용지표, 이거 하나만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보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고용지표 나오게 되면 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FOMC에 대한 예상을 다시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6월달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모두도 이제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질문이 왔는데, 최근에 코인이 뭐 계속해서 이제 급락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뭐 이제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고점 대비해서 80%, 90%까지도 급락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은 어떻겠냐, 이거를 지금이라도 코인 다 정리하고 주식으로 넘어오는 게 맞느냐, 뭐 이렇게 여쭤보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코인 시장에 대한 전망을 여쭤보신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코인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주식 전문가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린 건 그냥 제 개인적인, 그러니까 뭐 아무 근거도 없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렇게 봐요. 코인을 들고 계신 분들도 지금은 정리하기가 너무 많이 폭락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고점에서 80%, 90%면은 그걸 팔아가지고 뭘 할 수 있나요? 그냥 돈 날리고 끝나는 거지. 근데
그 내 투자 원금의 10%를 건지기 위해서 90%를 포기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액션으로 옮기기 힘든 결정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최근에 이제 코인 쪽과 관련해 가지고 너무 많은 악재가 있었죠. 코인에 대한 언급을 뭐 한마디만 한다면 그 악재도 뭐 중국 정부에서 이제 채굴까지 뭐 한다, 그리고 뭐 미국에서도 규제 들어간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세금 부과한다, 뭐 등등 악재가 계속 연이어서 터지면서, 그리고 뭐 코인 시장에 어떻게 보면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뭐 일론 머스크도 코인과 관련해서 막 이상하게 막 왔다 갔다 막 이상한 소리를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일단은 코인 시장에서 그 거래량이 거의 80% 가까이 감소됐다고 합니다. 몇십 조에서 하루에 이제 거래 대금이 몇십 조씩 나오다가 지금 뭐 8조 이 정도로 감소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코인 시장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코인을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제가 한번 감정이입을 해서 보게 되면, 저 같으면 어떡할까? 저 같으면 안 팔고 그냥 들고 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코인 시장이 아예 없어질까, 아니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고 너무 많은 자금들이 이미 코인 시장에 들어와 버렸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코인에 대해서 규제는 할 수 있어도 이 코인 시장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라는 거고, 이제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각국 정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코인 시장 자체가 이제는 하나의 자산 시장으로서 자리를 잡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장이 없어지지 않고 앞으로 꾸준히 이어질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본다면, 시장이 살아있다면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은 얼마든지 기다려야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뭐 손실 본 사람들이 시간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몇 년을 기다려도 난 본전 올 수 있다면 기다릴 수 있는 마인드가 거의 대부분일 텐데, 자, 그렇게 따졌을 때 당연히 코인을 두고 계신 분들, 그리고 특히나 많이 깨먹으신 분들, 그러니까 뭐 돈을 벌고 있거나 뭐 본전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해당 사항이 없지만, 많이 깨먹으신 분들은 결국엔 들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게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간에 결국에 이 시장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분명히 자산인이란 건 항상 급등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또 급등이 나올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코멘트를 드릴 수밖에 없고요. 저는 상식적으로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코인 시장이 이제 없어질 수 없는 수준까지 이미 많이 시장이 형성이 돼버렸고 많이 커졌고, 그렇다 보면 그 안에서 무조건 급등락은 언제든지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크게 물리신 분들은 코인 그냥 들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제 내피셜로 추가로 보너스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6월달도 한 달 내내 대박 나시고요. 모두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대바이.